시간이 흘러가는 게 없어요. 뭐 1920년대, 30년대, 40년대 이렇게 구분하는 건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얘는 통시적인 관점이 아니다. 통시란 건 시간의 흐름을 얘기하는 거다 라고 말씀드리고요. 자, 우리 아까 17번 문제 풀었죠? 가볍게 풀었죠? 왜냐하면 새로운 전달 방식이 아니라 1931년부터 있었다라고 말씀드렸습니다. 가볍게 풀겠습니다. 이 정도는요. 자, 다음에 18번 문제를 보죠. 자, 18번. 자, 라볶이 만드는 거네. 그죠? 라볶이. 자, 그러면 이 보세요. 개수들이 꼭 4개를 넣으라는 거 아니지만 상대적으로 어떤 양을 비율적으로 드러내주는 거죠. 그죠? 그리고 순서. 요거는 순서도 순서가 넣는 순서라고 딱 되어 있죠. 자, 이렇게 인포그래픽이 잘 되어 있습니다. 그럼 자, 같이 한번 보도록 하죠. 자, 1번을 보시면 문자를 아까 활용하라고 했죠. 문자를 활용하여 명확성을 높인다. 아까 제가 명확성은 문자라고 했죠. 맞죠? 자, 2번 개수 차이를 두어서 정량적 차이를 파악할 수 있다. 상대적으로 그러니까 4개면 꼭 4개를 넣으라는 건 아니지만 다른 것보다 정량 양을 우리가 구분할 수 있다. 이 말이 되는 거죠. 자, 다음에 3번 재료들을 시각적으로 재구성하여 보는 사람의 그림 이미지와 실제를 쉽게 매핑하다도 정확히 명확성이 맞죠. 자, 다음에 4번 각 재료의 세부적인 특징을 떡볶이를 정밀하게 묘사했습니까? 아니죠. 단순한 형태라 그랬죠. 정밀한 게 아니라 단순한 색깔 형태라 그랬습니다. 단순한 형태라고 돼 있죠. 그래서 정답은 4번. 쉬운 문제였죠. 5번 재료를 넣는 순서를 영상 형식으로 할 수 있다 그랬습니다. 요즘 그래서 영상 형식에 대한 인포그래픽이 요즘 많이 유행하고 있다라고 앞에서 말씀하고 있죠. 그래서 영상 형식 인포그래픽이 나온다 했으니까 맞는 거죠. 자, 정답은 4번입니다. 자, 19번은 일단 사전적 의미가 되는데요. 가볍게 봅시다. 이 문제는 어렵지 않은 문제입니다. 자, 제가 앞에서 말씀드렸죠. 그냥 워밍업이라고. 이분 워밍업. 가볍게. 하지만 그러더라도 대학 수능 시험 문제가 다 어렵게 나오는 건 아니에요. 쉽게 나오는 글도 분명히 있습니다. 근데 이런 걸 때 빨리빨리 읽어 나가야 되겠죠. 시간을 많이 확보해놔야 되겠죠. 여러분들 그죠? 자, 그럼 보세요. 자, 가볍게 우리 미리 하자. 미리 마련하다. 이거 준비입니다. 미리 준비하다. 미음은 뭐죠, 여러분들? 미음을 보니까 얘는 구비죠, 구비. 구비는 다 갖추다죠. 다 갖추다죠. 그래서 정답은 5번입니다. 맞지가 않죠? 자, 다음에 앞에 글보다는 조금 이 절에 고민해야 될 글이 또 하나 나오죠. 조금 고민해야 될 겁니다. 자, 우리 이 카이랄성이라는 이 과학 지문이 나오는데요. 그런데 이 부분이 옛날에 우리가 모의고사에가 한번 출제가 되었던 그 얘기와 좀 비슷합니다. 자, 뭐 그렇게 어려운 지문은 아닙니다만 이것도 그냥 워밍업으로 좀 보자 이게 될 것 같아요. 워밍업으로. 자, 이 정도를 줄인 게 좀 잘 보이는지 한번 확인 좀 할게요. 근데 좀 더 크게 해볼까요? 자, 조금 더 크게 해볼까요? 자, 첫째 문단입니다. 자, 보시면은 우리가 이 부분 어렵지 않은 부분인데 탈리도마이드 사건은 약물 독성 실험에서 중요한 전환점이 된 사건입니다. 1950년대 독일의 제약회사 귤렌탈에서 개발한 탈리도마이드는 당시 많은 동물 실험의 성공을 바탕으로 수면 진정제로 판매되었어요. 그 후 임산부의 입덧을 완화한다는 연구 결과가 발표되어 많은 임산부가 약을 복용했지만 그 부작용으로 10,000명에 가까운 기형아를 출산하게 되면서 판매가 금지되었다고 하는 무서운 이야기였습니다. 뭔가 자꾸 문제점을 제기해주고 있죠. 문제점이 지금 제기해주고 있습니다. 자, 그래서 탈리도마이드가 부작용을 일으키게 된 원인이 뭘까요? 원인은 탈리도마이드가 거울상 이상질체의 속성을 갖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자, 여기서 그러면 이 거울상 이상질체가 이게 화두라는 걸 눈치를 챌 수 있겠죠. 그럼 이제부터 거울상 이성질체가 뭔지 살펴봐야 되겠죠. 그죠? 자, 그래서 때문이었는데 이 사건 이후 과학자들은 의약품과 같은 화학물의 부작용을 줄이기 위해 거울상 이상질체에 대한 지속적인 연구를 해오고 있었다. 그러면 뭐죠? 이 사건의 의의가 되겠죠.
사건의 의의, 사건의 가치죠. 자, 그럼 이런 탈리도마이드 사건 때문에 생긴 그 가치가 이제부터는 의약품을 만들 때 거울상 이성질체 인지 아닌지를 확인하게 되었고 그에 대한 여러 가지 보완책을 마련하기 시작하였다라는 의의를 얘기해 주고 있는 겁니다. 그죠? 자, 그럼 우리가 여기서 말하면 거울상 이성질체가 뭔데? 뭔데? 알아야 되겠죠? 넘겨봅시다. 자, 그럼 당연히 우리 두 번째 문단부터 이제 개념들이 나와줘야 되겠죠? 자, 볼게요. 자, 두 번째 문단입니다. 거울상 이상질체를 이해하기 위해서는 거울상과 이성질체에 대해서 먼저 알아보자. 그럼 거울상이란 이라고 합니다. 그림 1에 거울에 비친 물체의 상과 같이 좌우가 바뀌어 있는 상태를 말한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거울에 비친 물체의 상과 같이 좌우가 바뀌어 있는 상태입니다. 좌우가 바뀌어 있는 상태가 되겠죠. 그죠? 자, 그러면 거울에 있는 모습과 좌우가 바뀌어 있는 상태를 말하는데, 자, 우리가 거울을 보게 되면, 자, 우리가 딱 거울을 보게 되면 이 손에서 이 손과 거울을 딱 보게 되면, 자, 같은 이 면을 보여야 돼요. 같은 이런 면 이렇게 보는 게 아니라, 자, 같은 이 면을 보여야 됩니다. 같은 이 면을 보이려면 얘는 이렇게 돌려야 되겠죠. 그럼 서로 반대일 수밖에 없잖아요. 그죠? 자, 그런데 자 보세요. 되는데 물체나 분자는 자신의 거울상과 포개지는 것과 그렇지 않는 것으로 구분된다. 위에 예를 든 손은 자신의 거울상과 포개어지지 않는다 그랬죠. 자, 여기서 보세요. 예로 든 손은 자신의 거울상과 포개어지지 않지만 이 말이 무슨 말이냐면, 자, 지금 이거 같은 모양입니다. 같은 모양이죠. 이게 같은 방향으로 봐야죠. 이렇게 포개된다는 뜻이 아닙니다, 여러분들. 같은 모양이죠. 같은 방향을 봤을 때 딱 포개해 보세요. 이게 안 포개진다 이 얘기예요. 그죠? 이게 같이 이렇게 했을 때 이렇게 포개면 안 같아진다는 겁니다. 그죠? 안 같아. 서로 똑같은 모양인데 같은 거울상이지만 이렇게 포개면 안 포개진다는 거죠. 그죠? 자, 이렇게 포개지지 않죠. 그죠? 포개지지 않는 걸 뭐라 그러나 이걸 바로 카이랄성이라는 카이랄성. 이게 카이랄성이 되는 거고, 다음에 둥근 공이나 정육면체와 같은 경우에는 자신의 거울상과 똑같이 포개지겠죠. 얘를 뭐라 하나요? 비카이럴성이라고 한다 이 말입니다. 그러면 카이럴성은 바로 이런 모양이 포개지지 않는 거. 분명히 갖춘 거울이죠. 딱 이거 마주보고 있죠. 이 거울상은 맞죠? 하지만 똑같은 모양을 이렇게 딱 포개지지 않는다는 거죠. 이렇게 이런 포개는 아니라 그랬어요, 여러분들. 그죠? 자, 그래서 이 바로 카이럴성이다 라고 되어 있죠. 자, 그러면 이제 거울성에 대한 개념을 알았어. 그죠? 거울상처럼 포개지지 않으면 카이럴, 포개지면 비카이럴성. 자, 개념 정리했습니다, 여러분들. 자, 다음. 우리 그 다음에 알고 싶은 게 뭐죠? 이성질체죠. 그죠? 이성질체죠. 자, 봅시다. 이성질체는, 자, 이성질체가 또 뭔지 보죠. 이성질체는 분자식은 같지만 분자 내에 있는 구성 원자들의 결합 방식이나 공간 배열이 동일하지 않는 화합물을 말한다. 분자식은 같아요. 우리 분자식은 이거죠. H2O. 이런 분자식은 같아요. 그러나 분자 내에 있는 구성 원자들의 결합 방식이 달라. 예를 들면 물은 그릴 경우는 없지만 그냥 간단한 예를 들어보죠. 만약에 O가 이렇게 산소가 이렇게 붙어 있죠. H. 이 O가 붙는 거죠. 근데 똑같은 분자식이죠. 이렇게 붙을 수 있는 거죠. 이렇게. O가 이렇게. 그죠? 똑같은 분자식이지만 그 결합 방식이 달라질 수도 있겠죠. 물론 지금 물은 똑같지만은 제가 한 예를 들기 위해서 예를 든 겁니다. 그죠? 물이 그렇다는 게 아니라. 자, 그러면 우리 이걸 뭐죠? 이성질체라고 합니다. 이성질체인데 분자식이 같은 화합물이더라도 어떤 방식으로 배열되느냐에 따라 그 성질은 달라질 수 있습니다. 이성질체는 크게 구조 이성질체와 입체 이성질체로 나뉘는데, 자, 두 개로 쪼개지죠. 그럼 하나는 동그라미, 하나는 세모 쳐보는데 미리 읽어봐서 아시겠지만 저는 이걸 세모 칠게요. 왜냐하면 마침 이 입체 이성질체가
우리 아까 위에 도레미 쳤던 바로 카이랄성과 같다 그랬으니까 같은 모양을 보고 싶어서 친 겁니다. 특별히 의도는 없는 건 아니에요. 자, 그러면 구조 이성질체는 뭐냐면 분자식은 동일하지만 결합 방식이 다른 겁니다. 아까 H2O 그 예를 들었다 그거죠. 근데 입체는 뭐죠? 말 그대로 입체죠. 3D 양방향. 그죠? 자, 입체는요. 분자식과 분자를 구성하는 원자들의 결합 방식은 똑같아요. 이제. 똑같아요. 근데 뭐가 다르죠? 3차원 공간 배열이 다른 걸 얘기합니다. 자, 똑같은 H2O가 모양이 되어 있지만 3차원으로 조금 다르다는 거죠. 그죠? 예를 들면 자, 아까 요건데 O고 H가 있죠. 자, H2O입니다. 근데 똑같긴 해요. 그런데 얘가 평면으로 보면 똑같지만 옆에 입체로 보게 되면요. 이게 좀 튀어나오고 이게 좀 뒤로 들어갈 수 있어요. 이건 앞으로 튀어나오고 뒤로 들어갈 수 있고 얘는 둘 다 뒤로 들어갈 수 있잖아요. 똑같은 이 모양이지만 평면적으로 본다. 그러니까 우리 이것을 뭐라고 하죠? 입체 이성 질체가 한다 이 말입니다. 자, 이렇게 입체 이성 질체를 우리가 뭐라 바로 이걸 카이랄성을 하자. 자, 해당한다 라고 말씀드리고 있죠. 자, 카이랄성은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비대칭적 구조를 얘기하는 겁니다. 자, 이렇게 지금 그럼 여러분 둘째 문단과 셋째 문단은 지금 다 개념 정리만 하고 있는 거예요. 개념 정리하고 있는 거죠. 그래서 이제 우리가 궁금했던 거 바로 거울상 이성질체가 뭔지 설명했어. 우리가 알고 싶은 건 이제부터 문제가 나게 되는 겁니다. 자, 그다음 문단. 자, 보세요. 그렇다면 나오죠. 물체나 분자가 카이랄성인지 비카이랄성인지 어떻게 구분할 수 있을까요? 하고 이제 화두를 딱 던졌어요. 제가 네모를 친 것은 보통 제목이라든가 주제일 때 제가 많이 쓰는 표현법이죠. 동그라미 세모는 내용상 서로 구분할 때 쓰는 거고요. 그죠? 자, 그러면 결국 궁금한 거는 물체나 분자가 카이랄성인지 비카이랄성인지 어떻게 구분하느냐 이 말입니다. 구분해보자 이 말이죠. 그것은 물체나 분자가 대칭면을 갖는지 여부로 확인할 수 있다. 대칭면을 가지면 돼요. 대칭면. 그래서 대칭면이 존재하면 그 물체는 뭐죠? 비카이럴성이 되고 아까 제가 비카이럴성 세모 쳤기 때문에 제가 대칭면을 세모 친 겁니다. 근데 대칭면이 존재하지 않으면 바로 뭐죠? 카이럴성이다. 당연한 거 아닐까요, 여러분들? 어차피 카이럴성 자체가 대칭면이 존재하지 않는 게 카이럴성. 그래서 딱 대칭 서로 포개할 수 없는 거라고 그랬잖아요. 그게 대칭이잖아요. 그럼 대칭형이 없는 거. 그 대칭을 살펴보면 되는 거겠죠? 일반적인 내용입니다. 그렇지 않을까? 당연한 얘기를 하고 있죠. 예를 들어 정육면체는 가로면, 세로면 등의 대칭면을 갖고 있으므로 비카이럴성이다. 어떤 화합물의 구성 분자가 카이럴성인지 여부를 알기 위해 탄소를 중심으로 정사면체 자 하고 얘가 나옵니다. 넘어가도록 하죠. 자, 여기까지가 문단의 내용이죠. 자, 보세요. 얘는 이쪽 면을 해서 이게 그대로 딱 포개지죠. 자, 대칭면을 갖고 있죠. 대칭면을 갖고 있죠. 얘는 대칭면을 갖고 있습니다. 대칭면을 갖고 있으니까 얘는 세모가 되는데 자, 얘는 비카이럴성이죠. 얘를 보세요. 얘는 x, z, 자, 이걸 통해서 우리가 자, 대칭, h와 y가 같나요? 대칭이 아니죠. 그죠? 대칭이 아니죠. 얘도 반독자를 내니까 얘는 뭐 대칭할 수 있지만 얘는 대칭이 아니죠. 그죠? 그렇기 때문에 얘는 대칭이 아니니까 얘는 바로 카이럴성이 되는 거죠. 자, 그 얘기를 해주고 있는 거죠. 자, 그래서 자, 그에 대한 설명을 하고 있죠. 그냥 CH 이거 X를 그냥 저 A와 B 그냥 이렇게 부르도록 할게요. 자, A 그림은 A와 같이 대칭면을 만들면 대칭면 자 그럼 얘는 세모가 되겠죠. 그죠? 대칭면 밖에 두 H가 서로 포개질 수 있으므로 비카이럴성이지만 딱 포개지죠 시각적으로. 그런데 자 그림 B의 CH 같은 얘 B는 탄소를 중심으로 C를 중심으로 4개 하나 둘 셋 4개가 서로 다른 원자들이 결합하고 있어.
포기할 수 있는 대칭면이 존재하지 않습니다. 얘를 뭐라고? 비카일성. 그러면 얘를 중심으로 하나, 둘, 셋, 네 개를 다 쪼개봐야 되겠네요. 그러면 이건 두 개만 따지는 게 아니고 네 개를 다 따져봐야 되겠죠. 그죠? 여기서 네 개를 다 따져보라 그랬죠. 그래서 나온 문제가 뒤에 있을 겁니다. 자, 네 개를 다 따져보라 그랬는데, 그래서 우리가 21번이 바로 21번이 우리 잠시 21번 문제 볼까요? 21번. 우리 21번 문제를 보죠. 21번인데 윗글에 대한 이해로, 자, 얘의 형태 분자는 HC를 연결하는데 대칭면이 존재한다라고 되어 있지만, 물론 얘는 대칭면이 맞아요. 그러나 대칭은 탄소를 중심으로 네 개를 다 본다고 했잖아. 그럼 여기서 우리가 H 이게 아니라 그냥 X와 C, H 다 봐야죠. 이것만 보는 게 아니라 X도 같이 봐야죠. X를 왜 안 봅니까? X도 대칭 아니면 안 돼요. X도 대칭이 돼야 네 개를 다 하라 그랬죠. 그래서 정답은 3번이죠. 3번은 틀린 말이죠. 참. 정답은 3번이라는 얘기 아니라. 자, 다시 앞으로 봅시다. 자, 그 다음 A 부분. 우리가 일상생활에서 접하는 대부분의 의약품에는 카이럴성이 있다. 그죠? 분자들이 섞여 있고, 자, 우리가 대부분의 의약품은 전부 다 카이럴성이에요. 오, 그렇구나. 대개의 경우 쌍을 이루는 거울상 이성질체 중 한쪽만이 원하는 약 효과를 나타냅니다. 문제는 이거예요. 서로 쌍을 이루는데 한쪽만 약의 효과가 있는 거예요. 다 카이럴성입니다. 그러니까 딱 두 개가 완전히 비카이럴성처럼 딱 대칭되어 있으면 문제가 없는데 약간 서로 다른 모양이야. 다른 모양인데 약 효과를 주는 건 한쪽만 약 효과를 주는 게 많대요. 그럼 우리 다른 쪽은 필요 없다는 겁니다. 근데 우리 다른 쪽 버릴 수는 없잖아요. 서로 결합되어 있으니까. 그죠? 그래서 즉 다른 거울상 이성질체는 효과가 전혀 없거나 약한 효과를 낼 뿐이다. 그러면 효과가 없거나 약한 효과까지는 괜찮아. 반대쪽이 효과가 나올 거니까 다른 쪽은 없어도 되겠죠. 문제는 뭐냐면 어떤 의약품의 경우에는, 자, 문제는 그 다음부터입니다. 어떤 의약품의 경우에는 다른 한쪽의 거울상 이성질체가 심각한 부작용이나 독성을 나타내기도 한다. 아까 바로 탈리도마이드가 바로 그 경우가 되겠죠. 자, 이게 이제 문제점을 제기한 겁니다. 이게 문제를 제기했잖아요. 문제를 제기한 겁니다. 문제를 우리 제기해서 해결책을 찾아봐야 되겠죠. 자, 그래서 문제를 제기했습니다. 카이랄성 물질이 인체에 수용되는 생물학적 원리는 손과 장갑의 관계와 비슷합니다. 그죠? 즉 손에 해당하는 카이랄성 분자는 장갑에 해당하는 특정 카이랄성 수용체만 결합합니다. 특이성이 있어요. 예를 들어 우리가 먹는 천연식품은 대개 한쪽 거울상 형태 분자로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천연식품은 한쪽 거울상 형태입니다. 그리고 그러한 식품을 소화하는 효소도 카이랄성을 지닌 천연식품의 대부분을 이루는 한쪽만 반응합니다. 그러면 천연식품 한쪽과 소화 효소도 한쪽에 붙는 거예요. 그래서 소화가 되는 겁니다. 자, 되겠죠? 따라서 천연식품, 자, 기억을 줄을 딱 쳤으니까 조심해야 되겠네요. 따라서 천연식품에선 찾아볼 수 없고 다른 쪽 거울상을 가진 분자로 이루어진 인공식품. 보세요. 다른 쪽 거울상을 가진 인공식품은 소화가 될까요? 소화효소가 천연식품과 딱 한쪽 맞다 그랬잖아요. 장갑에 딱 끼워져 있어야 되는데, 근데 우리가 보통 있는 그 인공식품은 소화효소와 딱 맞지 않는다고. 그러니까 소화가 안 된다는 얘기가 되잖아요. 그죠? 이 문제를 제기해주고 있죠. 그래서 뭐가 됩니까? 영양 부족 상태가 겪게 됩니다. 그러면 기억의 이유가 뭐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그 문제가 몇 번 문제입니까? 자, 바로 24번 문제죠. 자, 24번 문제를 보시면은, 자, 잠시 24번 문제를 보도록 하죠. 자, 그러면 24번
천연식품에는 찾아볼 수 없는 다른적 거울성만을 가진 분자는 뭐죠? 천연식품은 소화효소랑 반쪽끼리 서로 딱 장갑에 맞듯이 맞지만 인공분자는 없다고 그랬죠. 인공식품은. 그래서 소화효소가 존재하지 않기 때문이 바로 맞겠죠. 쉽게 찾을 수 있는 문제였습니다. 그죠? 자, 그 다음에 이제 마지막 8번 문단 봅시다. 문단도 길어요. 자, 거울상 이상질체는 대개 일부 성질만 서로 다를 뿐 녹는 점, 끓는 점, 용해도 등의 물리적 성질은 못 똑같기 때문에 일반적으로 분자 분리 방법은 분리하기가 쉽지 않다. 자, 분리하기 쉽지 않아요. 녹는 점, 끓는 점, 용해도 등이 모두 똑같기 때문이네요. 안 된대요. 그죠? 녹여도 안 되고 끓여도 안 된다는 얘기가 되겠죠. 그죠? 그래서 특히 의약품 분야에서는 거울상 이상질체 부작용을 줄이기 위해 둘을 분리에는 다양한 촉매 개발이 이루어지고 있다. 자, 이루어져 왔다. 앞으로 전망이죠. 그죠? 자, 그 노력의 결과로 2001년 놀스 등의 과학자들이 전이 금속을 이용하여 둘을 분리하는 광학 활성 촉매를 개발했고 그 공로로 노벨 화학상을 받았다. 자, 그죠? 한 현재에도 새롭게 만들어지는 의약품과 치료제의 효능을 높이기 위해 한쪽 거울상 이상 질체만을 분리할 수 있는 다양한 개발이 이루어지고 있다. 앞으로 뭐가 되는 겁니까? 전망으로 글이 끝났네요. 그죠? 어려운 건 아니었습니다. 자, 그럼 우리 바로 문제 한번 풀어보도록 하죠. 20번. 윗글을 통해 얻을 수 있는 질문이 아닌 것을 찾는 겁니다. 카이럴성과 비카이럴성의 차이는 아까 그랬죠? 그죠? 대칭면이 있냐 없냐 말씀드렸습니다. 네 번째 문단 확인되었고요. 비카이럴성 분자를 분류하는 이 글은 지금 카이럴성을 얘기해주고 있어요. 비카이럴성은 그냥 당연히 개념만 설명해주고 있습니다. 분류 기준 이런 거 왜 분류하는 말도 없었는데, 그죠? 없죠. 정답은 2번이죠. 자, 일반적 특징은 6번 문단과 8번 문단이 나오죠. 뭐 아까 6번 문단 끓는 점, 뭐 녹일 수 없다, 뭐 등등 같은 것들 다 특징 포함시킬 수 있겠죠. 자, 왜 카이럴성이 왜 위험합니까? 그 이유가 뭐라 그랬나요? 그죠? 위험한 이유가 6번째 문단에서 나왔죠. 한쪽이 독성을 갖는 경우도 있다 그랬으니까. 자, 5번 구조 이성질체와 입체 이성질체의 차이는 세 번째 문단에서 설명하고 있습니다. 정답은 2번이네요. 자, 쉬운 문제였습니다. 다음에 아까 제가 21번을 말씀드렸습니다. 3번이 아닌 이유를 참 말씀드렸죠. 옳은 걸 찾는 거죠. 그죠? 그러면 아까 했던 그대로 얘는 거울상 이성질체 맞잖아요. 정답은? 그러니까 왜? 대칭면이 없으니까. 대칭면이 없으면 우리가 거울상 이성질체 바로 카이럴성이라고 그랬잖아요. 그죠? 바로 이게 카이럴성이에요. 자, 정답은 2번이죠. 자, 다음에 22번이 이제 우리가 좀 고민해야 될 부분이죠. 자, 보세요. 자, 물컵에 아무 표시가 되어 있지 않다면 물컵은 비카이럴성이다. 비카이럴성이죠? 대칭면이죠. 이렇게 반뚝 자르면 또 대칭이니까 비카이럴성이 맞죠? 맞네요. 니은의 물체에 니은 물체에 두께가 동일한 C자 모양. 자, 여기다가 C자 모양을 딱 뒤쪽에 을 손잡이를 하나로 세로로 붙이면 물컵은 카이럴성이다. 자, 보세요. 물론 이렇게 자르면 서로 모양이 비대칭이니까 카이럴성이 될 수 있겠지만 굳이 왜 그럽니까? 이거 보세요. 여기 요렇게 지금 이렇게 물컵이 이렇게 옆으로 정면을 본다면 C자 모양 이 손잡이의 정면을 본다면 이렇게 자른다면 카이럴성이 되잖아요. 그럼 여기서는 뭐가 됩니까? 바로 카이럴성이 아니라 바로 비카이럴성이 될 수 있겠죠. 비카이럴성. 그죠? 얘는 틀렸죠. 이렇게 본다면 되겠죠. 자, 다음에 C에 러브라는 글자를 써버리면 러브는 자 보세요. 러브
얘는 어떻게 자르든지 간에 똑같을 수가 없죠. 그래서 얘는 바로 카이랄성이 맞습니다. 맞죠? 물컵 두께가 동일한 C자 모양의 손잡이에 하나를 세로로 붙이고 손잡이 왼쪽에 물컵 뒷면에 러브라는 글자를 쓴다면 물컵은 비카이랄성이 됩니다. 자, 보세요. 여기에다가 손잡이까지 붙이면 이쪽을 잘라도 러브라는 글자 때문에 안 되잖아요. 그럼 어차피 얘는 바로 비카이랄성이 된다가 자, 뭐죠? 비카이랄성이 아니라 얘는 뭐죠? 카이랄성이 될 수밖에 없는 거죠. 대칭이 없는 거죠. 카이랄성. 정답은 2번이네요. 자, 그 다음에 23번 문제 보겠습니다. 어렵지 않는 문제일 것 같네요. 자, 심학습입니다. 옳지 않은 걸 찾는 겁니다. 자, 옳지 않은 걸 찾는 건데, 뭐 이부 프로펜 뭐 등등이 나올 거, 티모렌 뭐 등등 다양한 약들이 나옵니다 지금. 자, 가볍게 한번 읽어보도록 하죠. 이부 프로펜, 자, 이부프로펜, 페니실라멘, 디모롤 등이 나오죠. 자, 보시면은 얘도 거울상 다 거울상 이성 질체입니다. 다 거울상 이성 질체고 다 거울상 이성 질체래요. 근데 이부프로펜은 체내에 활성화되는 약물이지만 다른 한쪽은 체내에서 불활성화됩니다. 그러나 이 둘을 분리하는 이 점이 확실치 않고 분리하는 데 어려움이 듭니다. 라고 되어 있죠. 그래서 뭐죠? 그래서 두 거울상을 절반씩 포함한 라세비 혼합물 형태로 판매되고 있대요. 자, 이렇게 얘기하고 있고, 다음에 얘도 뭐가 됩니까? 만성 관절염 치료에 사용되고, 다른 쪽은 독성이 가요.